오래전에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는데요. 100만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에휴 그건 꿈도 꾸지 말자고 그럴 리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글 좀 읽고 생각 좀 한다는 이른바 지식인 절대 다수가 우리 구독자이실 텐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겠느냐. 아마 최대로 가도 60만은 못 넘을 것 같다. 근데 지금 70만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감개무량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소재는 최재충 교수님이 직접 선정하시고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제안한 거는 정말 몇 개 안 되고요. 정말 우리 제작진이 대단합니다. 별의 생각지도 못한 걸 가지고 와갖고 이거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는 제가 생각해서 차마 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가끔 가다가는 우리 재미님들이 아마 제안하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몇 개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소재 생각이 나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검토해보고 할만하면 도전해보겠습니다. 벨루가가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생각하면 수족관 못 가겠어 같은 말을 하면 극성이란 눈으로 바라보기도 해서 의견을 펼치기 어려운데 교수님처럼 꾸준히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이 존재해서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부커상을 받은 소설 제목이 채식주의자 잖아요. 그 소설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을 설명해요. 나 채식하기로 했어 라고 선언한 순간 가족들부터 먼저 비난을 시작한대요. 네가 저게 뭔데 채식하고 야단이야. 공격들을 해와서 부대낀다 하는 거죠. 참 우리 사회에 이런 면은 저도 참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별나네 뭐 꼴값을 떠네 뭐 이러면서 비난하는 이런 것만큼은 우리 사회가 이제 조금 더 점잖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따개비는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다지 안 미치는 듯한데 대체 왜 현재까지 생존했을까요? 진화생물학 관점에서 따개비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다윈 선생님이 따개비 전문가라는 거 아시나요? 다윈 선생님이 난초에 관한 책도 쓰시고 식충식물에 관한 책도 쓰시고 뭐 이랬는데 제일 먼저 그런 류로 쓰신 책이 따개비 책입니다. 따개비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지금도 따개비에 관한 책으로는 아마 다윈이 쓴 책이 가장 훌륭한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필터 피딩이라는 걸 하거든요. 따개비 그게 이렇게 열리면서 그 안에서 촉수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플랭크톤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데 그게 생태계 먹이사슬의 역할을 할 거고요. 따개비는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동물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 동성동본 금혼 이유 중 하나가 기형이나 장애와 출산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물학 관점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는지 정말 심각하게 궁금합니다. 생물학자로서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 제법 많이 돼 있고요. 꼭 인간 사회에서 했다기보다는 동물에서 연구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미국의 앨런 템플턴이라는 교수님이 오래전에 논문을 쓰셨는데 자연계에서 근친으로 교배를 했을 때 정말 기형이 나오는 빈도가 훨씬 높아지느냐 수백 편의 논문을 그분이 전부 검토하셔서 결론은 뭐냐?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 그런데 왜 서양의 역사에서는 유럽의 귀족 집안에서 기형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유럽의 그런 귀족들이 재산을 분배하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집안에 온전히 붙들어 매기 위해서 사촌끼리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심지어는 형제 자매끼리도 결혼을 시키고 거의 사촌 내에서의 결혼으로 똘똘 뭉쳐서 하다가 보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근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형이 나타난 거죠. 동성이나 동본이 눈이 맞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무조건 기형으로 나온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벌어지면 혹여 기형이 나타날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근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무시할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동성애에 관한 핵산이 존재한다는 것에
확신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부족 사회로 살 때 온 동네 남정네들이 이제 다 같이 사냥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데려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놈이 있단 말이죠. 그 놈을 안 데려가면 또 그 놈이 자칫 내 여인을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 데리고 가면 또 걱정은 뭐냐? 옆 동네에서 남정네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집단은 뭐냐? 동성애자 남성들이 있는 집단. 그 남성들이 동네에서 지키면 그 남성들은 동네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옆 동네에서 쳐들어오는 남정네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런 두루두루 증거들을 묶어보면 동성애가 왜 거의 모든 동물 집단에 다 나타나고 인간에게도 이렇게 거의 모든 문화권에 다 나타나느냐 하는 걸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자체를 지금 찾아낸 거는 아닙니다. 식물도 호흡을 한다고 배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하는 건가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호흡도 포함될까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제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밤이 돼서 햇볕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으면 좀 배출을 하고 산소를 좀 흡수하기도 하죠. 그걸 저도 호흡이라고 배웠는데요. 생물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산소를 들이마셔야 호흡이라는 것처럼 설정하고 한 분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호흡이라는 건 뭐 제가 생각할 때 몸 안에 있는 기체를 몸 바깥으로 내고 바깥에 있는 기체를 받아들이는 행위, 다 호흡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식물의 경우에는 기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시간에 따라서 달리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입으로 코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래서 정말 호흡하는 것 같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무생물은 그런 걸 하는 게 없겠죠. X염색체가 한 쌍이라 오류에 대한 보완이 되며 여성이 생리혈 배출하면서 건강에 도움돼서 수명이 길다라고 배웠는데 생리 안 하는 여성에 대한 통계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 가설은 생리혈을 배출하면서 독소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생리혈에 대한 건 아직 서로 데이터가 좀 엇갈립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첫 문장은 지금 현대 생물학에서는 지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X염색체는 둘 다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양쪽에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전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XY의 경우에는 Y가 일부 염색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보완성을 상당히 잃어버려서 그래서 XY를 갖고 있는 수컷들이 건강에 좀 치명적인 그런 면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게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입니다. 영국도 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면 처벌을 받던 때가 있었다고 하던데 성역할 사회와도 수명 차이에 한몫한다고 봐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서양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성은 제2의 성이라고 불렸던 거잖아요. 스몬 버부아르가 제2의 성이라고 책을 아예 쓸 정도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미국의 투표권이 흑인이 투표권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성보다. 미국이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오픈돼 있고 선진화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은 옛날에 유색인종의 남성이 투표하는 거는 받아들일 망정 백인 여성이 투표하는 거를 못 받아들였다. 뭘 의미하겠어요. 남녀 차별이라는 건 참 모든 인간 사회에 다 존재했고 상당히 최근까지 버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 대응 인사말 사투리 음용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신에 어여 보소 이런 의미 없이 쓸 수 있는 추임새나 음절이 짧아서 가벼운 목내랑 같이 쓰면 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의미 있는 어떤 인사말을 만들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그 인사말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는 제가 알기로는 하도 사는 게 험악해서 밤새 안녕하셨냐 거기서부터 나온 인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굳이 상황을 표현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인사말
일 필요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WUI라고 써놨어요. Wildland Urban Interface라는 말의 줄임말로 WUI라고 쓰고 우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대요. 우이. 우이가 소귀잖아요. 소귀의 경읽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빨리 하면 우이가 되잖아요. 우리끼리라는 뜻도 되고. 혼자 저는 요즘 우이를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재밌는 게 나오겠죠. 저는 우리말로 아싸가 김은국 씨가 개발해낸 용어라 해외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신대. 아버지도 father, 어머니도 mother, 사람이 R로 시작하는 표현을 가장 마음 편하게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아이고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고는 슬플 때도 또 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하여간 이것도 재밌네요. 네. 엄혹한 시기에 선생님 같은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계셔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염치없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후학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박사님께 노벨상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제 분야가 노벨상을 잘 안 주는 분야인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꼬마는 성공해서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로 하고 저는 전공을 바꿔서 물리학을 전공해서 준비를 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뭐 굳이 제가 뭐 그런 말씀 안 드려도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괜히 댓글 달아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지만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래야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소통이 더 이루어지고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도 있고 개인적인 꿈은 언젠가는 우리 유튜브가 일방적인 그런 소통 방법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의 실시간으로 같이 서로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이 새로운 AI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서로 얘기하고 반응하고 메타버스 같은 상황에서 뭔가 이뤄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전문가들이랑 종종 만나면 얘기 나누곤 합니다. 네, 언젠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